가장 빠른 미국 영주권 세미나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취업 이민은 빠졌지만 저희가 취업 이민도 합니다. 항상 내놓는 얘기인데요. 이민은 인생의 전략이 돼버렸어요. 과거처럼 절시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내 인생상 이민을 통해서 이런저런 혜택을 얻겠다. 이민은 혜택을 얻기 위한 전략이 돼버렸어요. 성공적인 이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 자리에서의 수민국은 미국입니다. Regulation Policy Manual.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궁금한 미국 이민은요. 이렇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심사하는 이민심사관의 매뉴얼이 있어요. 미국 이민의 종류는요. 임시체류비자라고 하는 이민의 종류가 있죠. F1, 학생, H1, 취업, J1, 교환, E2, 사업비자까지. 비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비자들은 뭐예요? 공부하러 가든지 사업하러 가든지 그 행위를 멈추는 순간 비자가 무효가 돼요. 신분적인 제약이 있죠. 나는 공부 마치고 취업하고 싶어요. 근데 신분적인 제약 때문에 못하고 돌아와야 돼요. 바로 이렇게 임시치료비자가 갖고 있는 신분적인 제약 때문에 적응력에 대한 차이가 생겨요.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유학생이라서 의대를 못 가요. 나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취업이 안 돼요.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취업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취업비자는 제비뽑기예요. 이력서로 뽑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로또 뽑기 식의 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능력하고 무관하다.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취업 비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야. 그럼 임시치료 비자가 갖고 있는 적응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주권 신청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태어나면은 시민권을 줘요. 외국인이 가서 애를 낳아도 엄마 아빠는 안 주는데 그 아이만 주는 나라잖아요. 원정 출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 같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없어요. 영주권을 거쳐서 일정 기간 살아주면 시민권을 주는 나라예요. 이렇게 시민권에 대해서도 태어나면 받는 원정 출산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 이민 프로그램을 지금 설명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해결되고 나면 글로벌 라이프라고 하는 건 유학만 갔다 와도 글로벌 라이프를 경험했죠. 근데 신분적인 제약이 있어요. 기간적인. 기간을 풀어버린 글로벌 라이프는 뭐예요? 영주권.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 라이프 열린 신분 혜택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얻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를 위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어요. 새로운 세컨홈, 이민제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잘 운영하면 노후에 대한 대책이 되겠죠. 은퇴 후에 또 다른 국가에서 살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퍼스트홈일지 모르지만 나는 세컨홈이잖아, 이 나이에. 그러면 이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운영해야지 절세가 될지 이민제도가 굉장히 큰 해답이 되고 있다는 거 이미 너무너무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훌륭한 건 내 손녀 손주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교육의 융통성, 치우수 대학이 가장 많은 나라. 오늘 주제 미국 영주권, 영주권 수속 절차 수속 기간, 영주권의 종류, 투자 이민입니다. 여기 4번, 5번. 3번까지 들어봤는데 내가 해당이 안 될 때는 4번, 5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임시 거주비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H 취업비자, F 학생비자, E 사업비자, L 주재원 비자, J 교환비자. 여기 취업 이민은 이미그런트 비자가 되겠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종류가 1, 2, 3으로 크게 분류했어요. 이민 종류가 5가지인데 제가 3개로 분류한 이유는 취업을 해야만 되는, 내가 능력이 되는, 투자를 하는, 부자가 하는 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근데 그 아무나가 어떤 아무나? 미국에서 취업이 허락된 사람.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분류하는 걸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혼자녀인데 21세 미만, 시민권자의 부모들. 아무 조건 없이 쿼터가 없어요. 1년 반이면 영주권 받는 거.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 종류 앞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 초청이민 종류 5가지 있어요. 경제이민 5가지 있어요. 미국의 영주권 몇 가지? 10가지예요. 그러면 미국 경제발전형 고용 촉진 목적의 5가지 이민 종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는 게 답이에요. 여기 해당되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여기 해당 안 되면 영주권을 못 받아요. 그러면 EB1은 프리미엄 프로세스. 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냐면 특급으로 신사해줘요. 이거는 과학예술, 체육, 교육, 연구 및 기술적 개발, 다굴적 기업의 임원,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료만 심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인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난 이 정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2순위로 가야 되겠죠? 여기 석사 플러스 고용 스폰서가 있거나 학사 플러스 경력 5년에 고용 스폰서가 있으면 이거는 고용주가 있을 때 이민, 독립적인 거, NRW, 종사 분야에서 전문가 및 특기자로 업적 사원 자료로 입증하는 이거는 exceptional, 그 분야에서 조금 더 특별한. 그래서 이게 4만개 비자, 이게 4만개 비자인데 당연히 이게 더 높은 수준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쿼터가 열려 있어요. 지금 이거는 쿼터가 지금 밀렸어요. 이거는 3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용주가 필요해요. 숙련공, 비숙련공, 1년에 10,000개 비자 쿼터. 이거 지금 앞으로 5년 걸려서 영주권 받아요. 이거는 지금 3년이에요. 근데 이것도 신청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더 밀리게 돼요. 비자 쿼터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게 아시겠죠? 이게 전 세계 비자 열려있는 게 이거예요. 한국인 신청자들 7%예요. 전 세계 똑같이 나라별 쿼터 7%. 7%
프로를 넘어버리면 줄 서야 되는. 다음에 넘어가는 건 절차예요. 우리가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는 청원서가 있어요. 청원서는 우리가 코드로 여기 보시면 I-130, 140, 526 저게 이 신청서 양식이에요. 이민국이 신청서 양식 요 끝에 또는 어떻게 상단에 이민국 신청서 양식을 코드처럼 넣어야지 심사할 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 130은 초청이민 청원서, 140은 취업이민 청원서, 526은 투자이민 청원서 이렇게 청원서 코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심사기관이 심사를 거친 다음에 내셔널 비자센터로 넘어오는 건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은 내셔널 비자센터로 넘어와서 주한 미국 대사 인터뷰하고 영주권을 받아서 출국하든지 미국 안에 유학생이나 취업돼 있는 사람이 이민 신청을 현지에서 했어요. 미국 안에서 신분 조정 바로 돼서 살면서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습니다. 여기 이민비자 수속 단계 각 카테고리로 쿼터를 적용한다. 비자 발급 문호 커런트일 때 미국 내 신분 조정 신청도 가능하고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다. 투자 이민은 동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안에 있는 분은 동시 신청이 가능해요. 이민 신청과 동시에 취업이 자유로워요. 만약에 미국 안에 유학생이 있는데 지금 졸업할 때예요.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고 싶어서 그 신분적인 제한을 풀고 싶어요. 그럴 때는 투자 이민 하게 되면 동시 신청이 가능하니까 미국 안에서 취업하는 데 훨씬 더 자유롭게 되겠죠.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이 이민 속하는 기간 중에도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되니까. 다 영주권을 받아야지만 영주권 혜택을 받는데 투자 이민은 속하는 중에도 신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초청민하고 취업이민의 비자 문호인데 2024년 7월 현재 영주권 비자 문호를 한번 볼게요. 가족 초청 5개 박스 한번 보실래요? 여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2007년도 8월 1일에 접수하신 분이 지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순서다. 형제자매 초청 17년, 그리고 시민권자 기혼 자녀가 14년, 뭐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가 2016년이니까 8년 이렇게 기다리는 게 초청이민이에요. 쿼터의 문제 때문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EB1 지금 바로 언제든지 신청하면 합격만 되면 영주권 발급 단계가 돼요. EB2 2023년이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신청해도 1년 반을 기다려야지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네요. 이게 NIW가 여기 해당되겠죠. 그리고 2021년이에요. 3년 반이네요. 1월 1일도 있으니까. 지금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취업 이민은 뭐가 문제냐? 이민 신청서 접수하기 전에 노동허가 심사가 1년 반이에요. 그럼 더하기 1년 반을 더 해야 돼요. 요거 더하기 1년 반. 이게 취업 이민이에요. 미국 이민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민법을 정확히 아는 것과 쿼터를 정확히 아는 것 두 가지만 알면 계획은 반은 성공이에요. 그러면 여기 특기자 및 전문 인력에 열려있는 EB1 NIW 독립이민이라는 게 있어요. 또 독립이민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들었어요.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영주권 받았어 예요. 80만 불 105만 불 EB 투자 이민. 투자를 하면 영주권 주는 거. 누구에게나 가능한 EW 만 18세 이상으로 일할 능력만 있으면 닭공장 가시면 되고요. 청소부 하시면 되고요. 물건 내리는 배달하시면 돼요. 미국에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그랬죠?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거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EW라고 하는 비숙련국이 있는가 하면 EB2, EB3 숙련직이 있죠. 대학교 2년 이상을 졸업한 전공과 연관된 분야의 취업. 그럼 숙련직가로 합니다. 이런 거는 중간에 고용주가 변심하면 멈추죠. 그럼 미국 독립이민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EB1은 15일 만에 승인해주는 거, NIW는 45일 만에 승인해주는 거, 서류 준비해서 140 접수합니다. 이민 청원서 접수하고 이민국 승인됩니다. 얼마 만에 돈 내면 저만큼, 돈 안 내면 나 안 급해요. NIW 같은 경우는 제일 빨리 나온 게 2개월, 제일 늦게 나온 게 18개월. 이 승인서 받는데 18개월 만에도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운이 없어서 정말 게으른 사람을 만났거나 정말 내가 능력이 너무 안 되는데 되게 정성스럽게 제출했더니 그냥 거절하긴 안타까워. 근데 지금 당장 볼 만큼 훌륭하진 않아. 잠재워놔요. 잠재워놨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네. 그때 좀 안타까운 케이스 있었지?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근데도 안타까워요. 그러면 뭐 거절할 수밖에 없어. 근데 정말 꼼꼼하게 성실하게 준비된 자료는 약간 자격이 부족해도 이민관이 한 번 더 봐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민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류는 준비할 때 한 번 실패했다 그냥 포기하지 말고 2번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민국 승인 됐어요. 그리고 나면 여기 485는 뭐라 그랬죠?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이 신분 조정하는 거. 인터뷰가 없습니다. 당연히 빠르겠죠? 그래서 내셔널 비자센터 절차를 밟아서 출국을 하거나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앉아서 받거나 이렇게 되는 두 가지가 있고요. 10년마다 갱신하는 영주권을 받습니다. 전 세계 제2국 허가서 주는 나라 미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2년 이상 살다 들어가도 영주권으로 입국시켜주는 허가제도. 나는 부득이 한국에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신청해요. 신청해서 한국에 2년간 살 수 있어요. 이거 숫자 제한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10가지 항목의 심사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 3가지 이상의 자료가 충분하면 영주권을 준대요. 그러면 여기 NIW 심사에서 8가지, 이 8가지인데 실제로 당신의 그 분야에서 정말 전문적이고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랑 미국에 가서 당신이 정말 중요하게 활동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여줘야 돼.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내셔널 인터스 웨이버 되는 거야. 내셔널 인터스 웨이버는 앞에 EB1하고 다르게요. 앞에 EB1은 10가지 중에 증명을 3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NIW는 반드시 미국 가서
가서 어떻게 기여할 건지가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야만 돼요. 미국 가서 정말 어떻게 활동해서 기여할 건데 이 부분 강조해야 되는 거 중요해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 고용주만 있으면 되는데 이 뒤에는 똑같아요. 아까 설명한 절차. 요거 노동호가 받는데 1년 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이게 4년 걸리고 있는데 여기서 1년 반 걸리니까 5년은 걸리겠죠. 고용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되시면 나는 독립적으로는 영주권을 못 받겠다. 미국은 근데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고용주 찾아서 해야 돼요. 고용주 찾아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프리베일링 웨이지에서 미국에서 이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임금에 대한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임금이 적정하다. 그 임금 심사받는데 위에 7, 8개월 걸린다 그랬죠? 내가 이만한 임금으로 일할 거라는 거 받는 데만 해도 7, 8개월이에요. 심사. 그 임금으로 그래 이거 신청해 라고 해서 펌 신청이라고 노동화 신청을 하게 돼. 이 신청 결과 이거 두 개 합쳐야 돼. 1년 정도 걸려요. 근데 만약에 당신의 노동 허가를 내가 못 믿겠어. 보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추가돼요. 2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넉넉하게 2년 걸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노동허가가 필요한, 취업 스폰서가 필요한, 독립적이지 않은 의존적인 이민을 하게 된다면 2년이 더 추가로 걸릴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닭공장 있고요. 돼지공장 있고요. 간병인 있고요. 청소부 있어요. 호텔. 이런 회사들에서 일할 수 있는 18세 이상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수속기간이 한 5, 6년 걸릴 수도 있으니 늦게 가도 될 만한 사람들, 또는 미국 안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 유학생들이 신청들을 많이 해요. 18세들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졸업하고 취업하고 싶은데 영주권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이런 데서 일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력서 주시면 고용주 매칭도 가능한지 확인해 드릴 거예요. 투자이민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80만 불이 최소 투자 금액이에요. 80만 불 또는 105만 불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하는 투자금 어떻게 나와요? 투자를 80만 불 해야 되는데 어떤 자금으로? 한국은요 10만 달러 이상을 외국으로 내보낼 때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어디서 만들어진 자금으로 80만 불 송금됐는지 80만 불의 자금 출처만 증명하면 자격이 된다. 그리고 10명 이상의 세운 고용차주 이거는 우리가 알선하는 프로젝트가 이거를 다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3번은 당연히 프로젝트가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에요. 프로젝트가 가진 기본 요건을 갖춘 걸 저희가 알선하고 있으니까 투자임에 있어서 이것만 우리 고객님은 신청자는 영주권을 못 받는 일이 없는 프로젝트다라고 하면 1번, 2번만 증명하면 된다. 미국 정부가 간접 투자를 허용했어요. 내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크게 할 어떤 투자처에다 돈을 대출해주는 내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간접 투자예요. 투자금을 철저히 관리하는 전문성이 바로 리저널 센터.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로 투자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죠. 사기가 있었던 리저널 센터가 많아서 미국 정부의 소송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투자임했던 손님 중에 50만 불을 이미 사기를 당하고 오신 분이 꽤 많았어요. 사기를 당할 때 보면 아는 사람이 소개했다. 가서 사인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민회사 통해서 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민회사가 전문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성공한다. 돈 손해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래서입니다. 리저널 센터를 고르는 요건들 저희가 다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리저널 센터를 선별했고 지금 저희 리저널 센터가 아직까지 사건 일으킨 데가 한 군데가 없죠. 사건 일으키는 건 저희 리스트에 다 빠져요. 한 번이라도 투자금을 못 돌려줬던 리저널 센터들은 지금 다 뺐어요. 지금 처음에 2008년까지 만들어졌던 20개 중에 탑3 다 우리 파트너였는데 그 중에 2개 뺐어요. 왜? 중간에 돈을 못 돌려준 프로젝트가 하나씩 나타났어요. 히스토리가 좋지만 히스토리 중에 하나가 오점이 생겼어요. 오점 있는 거 빼도 돼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사고가 나서 저한테 오셨던 분들 보면 대부분 큰 프로젝트 400명 이상을 모집했던 프로젝트들이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너무 큰 규모는 오랫동안 공사예요. 공사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큰 공사, 너무 긴 투자기가 위험합니다.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요. 투자자는 JC가 Job Creation Enterprise라고 말하는데 리저널 센터는 우리 돈을 모아서 새로운 신생기업을 만들어요. 돈을 모으는 신생기업. 그 신생기업이 돈을 어디다 빌려줘요? Job Creation Enterprise라고 해서 저거는 개발사예요. 리저널 센터는 개발사한테 돈을 빌려줘요. 근데 리저널 센터 돈을 어디서 모아요? 우리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투자자의 자금을 모은 거를 이쪽에다 투자를 하죠. 리저널 센터 투자금을 빌려줘요. 개발사에다. 빌려준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받아요? 리저널 센터. 이자를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안전한 프로젝트다. 그래서 시골 지역은 특별하게 좀 더 빨리 영주권을 준다. 미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영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루럴 지역은 미국에서 누가 잘 투자를 안 하겠죠? 영주권 목적인 사람들은 영주권이 우선이니까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골 지역 또는 고실업 지역은 별도 쿼터를 할당해서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비자 오픈돼 있어요. 2년이면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금 출처는 형제 돈 빌려서도 넣을 수 있어요. 차용증 가지고 담보 없어도. 이렇게 급하실 때는 형제자매 간에도 돈을 빌려서 하는데 우리나라 법 아시죠? 돈 빌려받을 때 반드시 이자 내야 되는 거. 근데 가족끼리 이자 주고받는 건 나쁘지 않다면 해볼만 하죠. 그래서 자금이 부족할 때 빌릴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이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가능하고
가능하다. 저희 프로젝트 투자자를 모집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아무거나 모집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선정하는 기본 요건이 있어요. 요건을 다 갖춘 것만 추립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 기간이 제일 짧은 거 위주로 올렸어요. 그리고 안전장치, 담보가 있는 거. 그 개발사가 내 돈을 안 갚으면 안 되게 되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정도면 돈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명료한 투자금 상환의 출구 전략이 있는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